네,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12월의 첫날입니다. 24절기 중 20번째인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지났는데요. 초순의 홀퍼바지가 하순의 솜바지로 바뀐다는 말이 있을 만큼 소설에는 기온이 급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소설 전에 김장을 하기 위해 서두르고 여러가지 월동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좋은 인연과 행복한 나날을 만끽하고 있나요? 반갑습니다. 진해마을 라디오 젊은 DJ 정영섭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진해마을 라디오고요. 우리들의 진실한 삶의 이야기와 재미있는 깜짝 이벤트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 로드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 생활의 목적으로 때로는 과정과 결과로 이어지는 삶의 방식이랄까요. 이러한 삶의 방식에 꼭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은 이 길로 시작됩니다. 이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행복한 여정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펼쳐질 멋진 만남을 기대해줘 좋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추억의 여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떠날 준비 됐었죠? 네, 오늘은 우리 진해의 근대화 과정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 연구해 시민들에게 근대 문화의 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나아가 문화유산 연구를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어가고 계시는 진해 근대문화유산 보존회를 찾아 나섰는데요. 잠시 후 진해 근대문화유산 보존회 회장님을 모시고 여러가지 궁금한 점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진해마을 라디오 스튜디오에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일정으로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진해마을 라디오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진해 근대문화유산 보존회 회장님으로 오셨는데 회장님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진해 근대문화유산 보존회 회장 이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저분 방문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날씨도 추운데 오시는데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까? 네, 날씨가 좀 춥지만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 마을 라디오에 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저번 주 주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 사우나를 아침에 들렸는데요. 한 7살 정도 돼 보이는 아들과 아빠가 다정한 그 모습으로 따뜻한 온탕에 같이 있는 모습에 저도 벌써 한 20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듯하다 잠깐 생각에 잠겼는데요. 다음 주에는 아마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랑 사우나 한번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혹시 회장님 건강은 좋으십니까?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굴이 좋아시 보이시는데 혹시 건강 비결이라든지 혹시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어떤 활동이라든 근황은 어떠신지요? 글쎄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로. 아침에 또 하는 운동이 또 따로 있습니까? 예, 걷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헬스장에 가가지고 헬스장까지 가시고요. 운동하고 습관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 추워지는데 아침에 좀 기상 시간이라든지 이게 좀 있습니까? 좀 일찍 일어나십니까? 조금 일찍 일어납니다. 한 5시 반 정도. 그렇습니까? 일어나서 늘 그건 오래 전부터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5시만 일어나시려면 좀 일찍 주무셔야 되겠는데요? 예, 일찍 잘 나오고 애를 쓰고 한 10시 이후 10시에서 11시 사이 갈 수 가능한
하여튼 뭐 건강 뭐 잘 유지하시고 예. 그리고 뭐 연말이라 참 많이 뽑으실 텐데요. 그 뭐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그리고 우리 그 진해에서도 막 크고 작은 행사 일정이 많으시겠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 그 진해 근대문화유산 보존에서도 막 연말 뭐 행사 계획이라도 혹시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금년이 네. 저희 그 보존회 창립된 지 10주년 해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간 한 3년간 코로나라는 그런 사정으로 우리 회원들 간에 거의 모임이라든지 어떠한 그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 연말에 저희가 이제 그 송년회 겸 특히 진해에 있어서 그 역사가 향토 역사가인 황정덕 선생님이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 진해 지역에 대한 이 역사에 대한 역사가로서 연구했던 그 부분이 독보적인 분이셔서 저희가 이번에 7주기를 맞이하는 기념으로 겸해서 이제 우리가 연말에 12월 12일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저기 장옥 저기 황해당 장옥거리 맞은편에 있는 식당에서 갔습니다. 아이고 예, 뭐 참 연말에 뜻깊은 자리 뭐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잘 마무리하시고 형님 혹시 그 최근 개봉한 그 영화 중에 창밖은 겨울이라는 혹시 영화를 보신?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이거 그 영화에 대해서 저도 뭐 그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 줄거리는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봤거든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마 그 잔잔한 그 멜로급 영화로서요. 이번 겨울에 참 가족이랑 관람했으면 좋은 그런 그 영화로 적극 추천을 해버립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한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도 이거 뭐 그 내용을 한번 쭉 봤는데 그 이 영화의 이영진 감독님이 아마 이 감독님도 진해에서 한 20년을 살았던 그런 그 분이더라고요. 아마 진해의 추억이 많이 묻어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 이 영화에서 아마 그 감독님이 그 하신 그 어떤 모토가 진해하면 아마 군항제가 떠오르지만 또 그리고 관광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일상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주 모토로 해서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일상 속 공간을 영화로 찍고 싶었다는 시사회 때의 그 감독님의 그 전언인데요. 여기서 아마 진해의 명소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러면 진해 셰프터미널이라든지 그 시절 그 버터미널, 그다음에 황해당 판사라든지 태성 문구사, 그리고 또 뭐 매미 횟집 이런 쪽으로 속천 쪽에 있는 그런 쪽으로 그 명소가 등장하더라고. 아마 오늘 우리 회장님과 그 이야기해 볼 그 내용도 많이 있어 아마 새삼스럽게 아마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그 영화였습니다. 저도 막 그 기회가 되면은 꼭 영화를 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추억이 담긴 영화네요. 맞습니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회장님께서도 뭐 이런 그 추억이 담긴 그 영화라든지 혹시 그 에피소드라도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어느 구체적인 영화보다도 저는 이제 여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어릴 때 당시에 그 중학생 시절 그 당시에는 진해에 영화 극장이 한 4개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극장과 관련돼 있는 그 추억이 있죠. 당시에는 그 중학생이라든지 그때는 머리를 다 빡빡 깎고 그 시절 그랬죠. 그 극장에 마음대로 출입을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금지했습니다. 중학생까지 고등학생은 들어갔어요.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죠. 학생 때는 그러니까 단체 관람 외에는 영화관에 가게 되면은 학생 학교에서 이제 적발되면은 뭐 문제가 되죠. 그러나 영화를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몰래 영화관에 가 숨어서 영화 본 그런 추억들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그 황야의 무법자라든지 서부 영화, 서부 영화. 예,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저도 뭐 그 중고등학교 시절 뭐 회장님 말씀하신데 저도 그때는 말씀하기 전에는 고등 시절은 분명히 갔었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그 시절도 아마 못 들어갈 어떤 그런 아마 상황 같았습니다. 60년대 이때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회장님 너무 감명 깊었던 영화도 뭐 소개하시고 가시는데 뭐 좋은 추억으로 그때는 그 배너 같은 영화. 배너. 예, 배너. 예, 배너 영화. 예. 뭐, 예. 하여튼 뭐 좋은 추억으로 뭐 간직하고 계시고 뭐 쭉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진해 문화유산 보존회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예. 먼저 궁금증부터 유발되는데 아마 이렇게 막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여 그 지나오신 그런 어떤 진해 근대 문화이라는 큰 대목을 꿋꿋이 이어오시는 열정과 역사의 세계 오롯이 올 연초 역시 10년 그 기념 포럼 행사 진행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예. 아, 그때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예. 이 진해 근대 문화유산 보존회에 대한 내력이라든지요. 네. 어떤 활동 사항 그리고 그 앞으로 어떤 비전이라는 데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년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보존회가 시작된 이유가 그 당시에 그 진해는 여러 가지 그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많죠. 그런 건물들이 갑자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없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주변에 그 참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저걸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해야 안 되겠나 이런 뜻 있는 분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죠. 초창기 멤버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많은 분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고 그대로 일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오래된 그 가치 있는 거, 역사적인 어떤 가치 있는 것, 그게 또 소소하지만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그 보존하고 또 이걸 활용하고 그래서 이거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사업들 그리고 특히 이제 진해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진들 한 100여 년 전에 된 사진들 이런 등등을 우리가 계속 그 콘텐츠를 자료들을 모집하고 또 내용들을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도 하고 제공까지 되시네요. 제공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진해와 관련돼 있는 역사적인 이런 그 자료라든지 이런 그 컨텐츠로서는 저희 보존회가 아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 일에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진해가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가 그 면적이 한 12만 평 됩니다. 12만 평이 규모인데 그 당시에 집은 한 2천만 호. 2천만 호. 이제 그런 규모에 대해서 지금은 100여 년 지났지만 많이 사라졌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새로운 것들 좀 찾아내고 이걸 또 우리가 가치를 진해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가치를 우리가 많이 좀 발굴해 가지고 이걸 또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 등등에 대해서 노력한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그 우리 근대사에 올라오면 그 창원은 그 근대 현대 그 계획 도시라는 그런 명칭인데 진해는 그 일제고 그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계획 도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해는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계획된 계획된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특히 이런 그 구조로서 만들어진 것은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것은 유일한 곳이지요. 그러니까 도시사적으로도
굉장히 그 의미가 크고 특히 유럽 근대의 그 전원 도시를 모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고 당시 일본이 이 한반도를 이렇게 점유하기 위해서 특별한 자기들의 의도를 가지고 그 당시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근대 기술 공학을 이용해서 도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해 근대 문화유산 보존회의 그 내력 활동이라는 비전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올 초에 10주년 창립 총회가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아마 늦게라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궁금한 사항으로는 제가 첫 번째 궁금한 사항인 게 이게 창원시 진해 근대 문화 공간이라는 그 진해 근대 문화 공간이 그 국가 문화재로 등록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나라 최초 근대 계획 도시의 모습과 건축 문화의 보존 가치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우리 그 진해 근대 문화유산 보존회에서의 활동상과 좀 대비시켜 가지고 그 활동에 대해서 좀 연관시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가 그 문화재청에서 우리 우리 지역에 특히 그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 등록 사업을 2018년인가부터 이제 했죠. 거기에 우리 진해의 창원시하고 경남도에서 진해를 이제 문화재 그 응모 사업에 이제 이렇게 응모를 했죠. 거기에서 진해가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2021년 8월에 이제 확정이 되어서 진해 여기 충무동 중심에 10개의 건축물과 그리고 충무동 중심에 한 2만여 평 그 지역 공간을 예고를 했습니다. 확정 예고. 그리고 최종적인 확정은 그해 2021년 11월 달에 이제 건축물 10개와 그 충무동 요 지역 이 공간을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특히 그 이번에 그런 그 문화재 확정의 특징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그 문화재로 생각하면은 건축물 중심, 단위 건축물 중심의 개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그 진해에 이렇게 한 것은 그 지역 공간을 문화재로 이제 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고 그래서 그 지역과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공간을 갖는 의미가 굉장히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이번에 도입됐다라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진해는 여기 일본이 이 지역을 만들 때 12만 평 규모 이 자체가 하나의 그 방사선 구조로서 이루어져 있는 이 구조가 100여 년 전이나 지금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문화재적인 가치가 크고 이런 그 구조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오히려 저희 보존에서 많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생각하는 것은 건축물 보존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특히 진해 경우에는 이 구조, 진해가 갖고 있는 이 구조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치를 알고 보존해야 안 되겠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캐치 플레이스라 그럽니까? 그래서 진해 원도심은 구조다. 이런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알려야겠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 대개 보면은 그 국가문화재에 등록되는 부분은 대개 보면은 건축물 그렇죠. 하나의 어떤 건축물 이렇게 그렇게 그 지정되는데 진해는 그 진해 근대 문화 공간 그렇죠. 이렇게 공간. 그렇고 공간으로 지정된 거는 참 이렇게 우리 그
드물다는 그 생각이 그렇죠. 새로운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 진해 그 어떤 그 하나의 건축물뿐만 아니고 네. 문화 공간을 지정했다는 그런 말씀에 회장님이 캐치플레이즈를 진해는 구조다. 구조다. 공간 내지 구조다. 그런 개념으로 캐치플레이를 해서 아마 앞으로 잘 그 관리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그 회장님의 그 문화와 전통에 대한 그 본인만의 철저한 고정과 철학이 묻어나는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해 근대문화유산 보전회를 운영하시면서 또 특히 그 진해를 방문하시는 일반 시민이라든지 또 그리고 또 외적으로 어떤 그 말씀하시거나 그리고 소개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이제 진해라는 어떤 외형적인 뭐 옛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특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 이야기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100여 년 전에 이제 일본이 이 지역을 만들고 그 일본 사람들이 여기 이주해가지고 당시에는 한 5,000여 명 정도 그 당시 5,000명 여기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제 해방 후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그분들은 이 진해가 고향이죠. 여기 태어나신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진해에 대한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다 할까 애환이 참 많습니다. 당시에 진해 여고라든지 학교 생활했던 사람들 또 한국인과 같은 클래스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그 분들이 진해에 대한 그 추억과 애환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만든 책도 있어요. 책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회원 가운데 이제 책도 번역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그 살려서 오히려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한다 하면은 굉장히 그 진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서 우리가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저도 그 고향이 저는 진주인데 저도 뭐 고향을 떠나서 제2 고향인 뭐 창원 쪽으로 온 지 한 20년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아마 그 이쪽에 그 100여 년 전에 그 태어났던 아마 일본인 분들이 아마 고향이 향수로 그 느끼시면서 찾아오신 분들이 아마 있는 게 제가 철도 현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마산이나 창원이나 창원중앙에 근무할 때 한 번씩 그 일본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번 그 진해에 대해서 문의한 건 있었어요. 근데 소통은 안 됐지만은 그분들이 그 진해에 대한 어떤 문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그 들추 생각했을 때는 아마 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에 그 추억을 간직하는 분들이 방문했었던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뭐 진해 그 보존회라든지 어떤 회장님의 주변에 뭐 방문했던 분들 어떤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요 며칠 오늘도 일본 그 부부가 우리 저기 황해당 장옥거리에 방문했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제가 듣기도 하고 그 관련돼서는 어떤 그 얘기거리들 이야기 과거지요. 과거 이야기거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책이 출판됐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과거에 그 일제 시대 때 여기에서 자기들이 자라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우리가 그 추억할 생각해 볼 수 있는 과거의 진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나고 추억거리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회장님 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그 진해의 문화와 전통 또 더 나아가
관광을 그 유치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어떤 그런 추억을 가지고 어떤 열정과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끝으로 지금 우리 그 진해역에 지금 그 앉혀져 있는 스튜디오가 그 진해 마을 라디오를 그 운영하고 있는 그런 스튜디오거든요. 혹시 뭐 진해역과 그리고 스튜디오에 방문하신 어떤 소감 있으시면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이 진해 마을 라디오를 외부에서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가끔 이제 행사할 때 와서 한번 보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직접 와서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느낀 것이 주로 이제 방송은 일반적으로 무슨 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방송으로 우리는 이해하는데 여기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그 지역의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이야기 제작소 같은 정말 이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많은 그 재밌는 삶의 그 추억을 나누고 또 그 이렇게 재미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 그 뭐라 그러죠? 공작소, 이야기 발전소, 뭐 그런 것 같은 기분이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재밌습니다. 네, 하여튼 뭐 편안하고 잘 봐주셨을 것 같습니다. 진해 마을 라디오가 작년에 연말 좀 그 개국 방송 포함해가지고 막 그 창원시 포함해서 아마 그 제작단 교육도 포함해가지고 1기까지 지금 교육을 진행해서 아마 제작단 한 20여 명이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진해를 알리고 또 어떤 소소한 어떤 이야기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자발적으로 모여있는 어떤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세장님도 좀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 좀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진해의 그 근대화 과정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하고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근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나아가 문화유산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진해 근대 문화유산 보존회 이경민 회장님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진해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그 전국 전 지역에 소개되어 전통과 문화 그리고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회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해 마을 라디오 젊은 DJ 정영섭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